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기업들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먼저 과감하게 지원해야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국내 NCC 업계의 가동률은 손익분기점인 8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동률의 마지노선이 70에서 80% 언저리를 힘겹게 지켜내거나 심지어 60%대까지 떨어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뒤에 지원하는 방침은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생태계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구축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와 그리고 또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다른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산에선 기업과 기업 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에게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세제 혜택 같은 규제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양사가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자산을 양수하게 될 경우에 대한 그 소득세나 법인세, 취득세에 대한 그런 면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정치권은 올해 말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온 산자이익 우리 민주당 간사라든지 산자 의원들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특별법 제정이 돼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 또 경쟁력 회복이 좀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석유화학 업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요즘. 여수와 울산, 서산 등 석유화학 도시의 침체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인 만큼 특별법 통과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한 건데요.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항만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엑스포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여수세계박람회장.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20억 원 규모의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용역 중간 보고회 이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공공성도 부족해 내실 있는 사후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주 회의를 가진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용역을 중지해 줄 것을 항만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육지부뿐만 아니라 해양부까지, 해수부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완성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을 일단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됐던 용역 완료 시기도 최소 수개월 미뤄지게 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최대한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이스라든지 해양관광이라는 그 두 가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입니다, 사업이. 어떤 게 가장 저희 여수 지역사회에 기여가 될지를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이달 중 회의를 열어 용역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 여수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MBC가 준비한 섬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 일본의 다카마스에 위치한 섬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순서로 소멸 위기의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모한 나오시마를 소개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한창입니다. 세토 내해에 있는 섬 10여 개를 무대로 2010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일본 대표 현대 미술축제입니다. 여러 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나오시마. 1980년대 구리재련소가 문을 닫은 뒤 산업 폐기물로 뒤덮였던 섬에서 현대 미술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방문객을 맞이하는 빨간 호박은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입니다. 마을 곳곳에 현대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면적은 여의도와 비슷하지만 거리마다 미술관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예술 여행을 떠나기에도 제격입니다. 1992년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의 지하 미술관인 지추 미술관과 한국이 낳은 화가 이우환 미술관 등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클로드 모네와 코사마 야요이, 안도 다다오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なんかやっぱ美術館とか多くて、すごい建築物とかすごいこう一つ一つが芸術的というか楽しかったです。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이 된 데에는 기업의 투자와 주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 기업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나오시마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30년에 걸친 재생 사업을 통해 한 해에 50만 명이 찾는 섬이 됐고 같은 기간 주민 수도 10배가량 늘었습니다. その前は海水浴とあと釣りに来るお客さんだけでした。よそからこっちに仕事を始めた人が増えてます。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로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모한 나오시마의 기적이 섬 재생의 새로운 표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5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11건, 사망자는 11명으로 울산 미포산단과 경남 창원산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허 의원은 추락과 같은 전형적인 산업재해는 물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대형 사고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수산단의 한 비료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조 측이 공동조사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노사, 정부, 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작업 환경과 인력 운영, 비상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회사를 상대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고 현장의 훼손 방지와 철저한 자료 보존도 요청했습니다. 전남의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급식 종사자들이 원아들의 간식 제공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 범위인 급식에 간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공립단설유치원이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일부 업무 중단으로 9월 1일부터 간식 제공이 어려워졌다며 대체 간식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원아들에게는 하루 2차례 간식이 제공돼 왔는데 급식 종사자들이 이달부터 해당 업무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완제품을 제공하던 간식이 최근엔 빵을 직접 오븐에 굽는 등 조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빵을 직접 구워서 줘야 돼요. 그리고 과일도 이제 컵과일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과일 주스를 대체할 수 있는데 일일이 과일을 사서 세척, 소독, 절단해가지고 접시에 애들한테 배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전남의 공립단설유치원 28곳 모두에서 급식 종사자들이 간식 업무를 중단한 상황. 단설 유치원들은 학부모에게 간식을 싸달라 요청하거나 빵이나 음료 등의 완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 종사자들은 현행 규정상 점심시간 외의 간식은 급식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남교육청에 업무의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전제로 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된 인력이기 때문에 급식의 범주 안에서는 모든 역할과 업무를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뛰어넘은 원장님들의 재량 범위 내에서 간식을 어떤 재료로.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도 현행 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급식의 운영 방식과 횟수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단된 간식 업무 상황을 해소할 타협점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아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간편식도 같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한다거나 해서 좀 더 노동의 강도를 줄여드리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단설 유치원의 급식 종사자들이 간식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전남을 포함해 8곳에 불과합니다. 불분명한 업무 규정과 인력 운용의 한계가 간식 제공 중단 사태로 이어진 가운데 교육당국의 조속한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8위입니다. 가을 야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2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경기 결과가 가을 야구 진출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프로축구 광주FC는 지난 제주원정에서 소중한 승점을 챙기면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4대4 팽팽한 동점 상황이던 8회 기아의 김규성 선수가 빠른 발로 개인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때리며 짜릿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정희영 선수가 또다시 흔들리더니 결국 끝내기를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6연전에서 SSG와 KT를 상대로 3승 3패를 기록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후반기 시작부터 불안했던 뒷문이 발목을 잡으면서 8월 한 달간 10승 14패, 이중 역전패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삼성과는 3.5게임 차. 올 시즌 22경기밖에 남지 않는 기아는 이번 주 2위 하나와 SSG, KT, NC를 차례로 상대하는데 잡을 수 있는 경기는 확실히 잡아야만 가을 야구 진입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다 포스트 시즌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상황들과 다르게 선발이 더 강하게 화수목을 좀 붙어줘야지.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고 제주 원정을 떠난 광주FC. 굵은 빗줄기 속에 열린 경기에서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정말 소중한 승점 3점을 가져온 저희 현수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고맙다고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승리로 정규리그 6위를 기록하며 상위 스플릿을 사수하는 데 성공한 광주FC는 꿀맛 같은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간 뒤 오는 14일 수원FC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편 K리그2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30일 김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면서 리그 4위로 떨어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하나은행 K리그2 27라운드에서 2대0으로 패해 3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전남 드래곤즈는 12승 9무 6패로 부천FC와 승점은 같지만 득실에서 밀려 4위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6일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서울 이랜드와 홈경기를 치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비와 함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광양 동곡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이 폭우로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광양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5분쯤 동곡계곡에서 6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날 광양 백운산에는 최대 201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고소득 전략 작목인 순천 조기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순천 조기 햅쌀은 66년의 전통을 이어온 순천의 대표 브랜드 쌀로 해룡면과 별량면 일원 76농가가 580톤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올해는 신품종을 도입하고 재배 농가와 면적을 확대해 고품질 햅쌀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관광의 향후 10년 청사진인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관광종합발전계획에는 관광객 2천만 명, 관광경제 2조 원 달성이 목표로 제시됐고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는 섬 특화 관광과 역사 관광 활성화, 글로벌 휴양 관광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관광 특구 지정과 축제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7개 분야가 제시됐습니다.